세상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별의별 직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들어 새로 생긴 직업들이 꽤나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와 사고 처리를 도와주시는 두 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마침 이분들이 현장 경험 노하우를 교육시키고 사고 현장의 사고 처리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동행 취재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런 쪽은 일단 제가 누가 들어봤을 때 안 보여요. 여기 단 건 없고요. 제 차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 백미러 단 거예요. 제 거하고 이거하고 일단은 백미러. 블랙박스 보면 네. 보면 되는데 이제 이거 시간이 지니까 되게 좁은 거예요. 블랙박스 사실 이런 상관없어요. 근데 예. 바퀴가 우회전하니까 지금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 여기를 밀었어요. 그래서 핸들이 돌아갈 정도 있어요. 아 그러면 저앞 온라인 모터를 사진을 하겠네요. 그래서 기계로 컴퓨터에 올려놓고 온라인 모터가 차가 앞정면 이상이 넘나. 그쵸. 근데 바퀴가 밸런스 맞아야 되는데 예, 예. 요걸 이제 아까 49에서 53이죠. 그럼 여기하고 타이어하고 쭉 한번 볼게요. 저 끝에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차가 우리 차 앞으로 가진 않았죠. 여기까지는 볼게요. 얘는 못 보는데. 일단은 이 차에 손상은 없는데 브레이크에서 부딪혔으면 우리 그 앞 범버도 요 타이어하고 부딪히는 힘이 많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얘도 우회전하면은 앞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이것도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앞범버하고 이게 되게 힘이 많아요. 일단 제가 요거 거기가 송주 사거리거든요. 송주 2가 송주 사거리. 이 차로는 그 횡단보도도 교차로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도 몇 명 타고 있었는가? 우리 고객님 한 분 타고 계시죠? 네, 저 혼자 몇 분 타고 계시죠? 남자 한 분, 남자 한 분. 아까 저도 보냈어요. 블랙박스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손흥민을 봐요? 네, 제 노트북에 가서 볼 거예요. 이거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거니까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데 네, 이 차는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이고 간단한 접촉사고 현장에서 전문가의 과실 판단 결과를 사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고 처리가 매우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출동 요청에서부터 사고 처리 완결까지 1시간 남짓의 시간, 현장 전문가분이나 사고 당사자분들도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전문가분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 현출 업무를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해오셨어요? 지금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21년째요? 네. 이런 거는 진짜 현출의 큰 장점이다. 현출함으로써 사고 당사자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됐다. 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사고를 위해서 사고 운전자가 그 사고 내용을 전혀 모를 때 제가 그 공부를 한 그 덕에 감정사 공부를 한 덕에 그걸 제가 재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고객님께 제가 사고 운전자에게 제가 그
대처를 해줄 때 그때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칫 그 가해자가 될 뻔한 사고를 정확하게 재현해서 이제 피해자로 확정해서 이렇게 그분한테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종종 있겠죠. 그 아무래도 예, 1년에 한 최하 어, 한 20건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하 20건 정도. 네. 그러면 한 1년에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대략 하세요? 1년에 한 대략 7, 800건 7, 정도. 800건 정도. 네, 그 중에서 사고 한 하고 있습니다. 20건 내외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뒤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한테도 뭐 이 감사의 인사 같은 걸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래도? 네. 지금까지도 연락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갖고. 네, 예. 그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겠어요, 그죠? 이 일에 네. 대한 자부심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감정사 자격증을 따고부터 제가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부심이 엄청 강하게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또 이 감정사분들한테 이 자격 취득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또 경험도 이제 알려주시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 실습도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 후배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그 선배로서 당부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경험을 그 현장 출동을 하면서 그 경험을 이제 쌓는 것이 제일 그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감정사 그 업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1년에 아마 그 수주권이 많아야 뭐 한 50건밖에 안 되는데 이 현장 출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700건, 1000건씩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현장 출동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마 한 4, 5년만 되면은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진 그 감정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충분하게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현장 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보시면서 어떤 자질도 이제 키우시고 그다음에 경험도 키우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현업을 죄송하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그 현장 사고 조사 파트에서 한 13년 정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현장 그 사고 조사 이제 하시면서 13년 되셨으면 엄청나게 이제 그 여러 경우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 이제 처음 만약에 이 업무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이제 선배로서 이렇게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 현장 조사, 그 교통사고에 관련돼 가지고 초동 조사를 하는 현장 조사 이 직업군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건 사실이고 지금 크게 자리를 못 잡고 어떤 직업군으로 어떤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상당히 그 전문가적으로 본인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도 뭐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을 갖고 직업군으로 투입됐을 때 그 주변에서 인정받는 이 범위도 상당히 좁고요. 예, 그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인정의 범위도 상당히 넓게 작용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요. 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럴 때 일을 시작하셔야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혹시 이 업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나는 이 업무를 하기를 잘했어. 뭐 난 이 많은 사람한테 굉장히 큰 일을 나는 하는 경우도 있어. 뭐 이렇게 매번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고 현장에 가면 뭐 대부분은 뭐 자기 잘못을 인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고 내용이 조금 피해액이 크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상 정도가 심한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어떤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장에
현장 조사 출동을 나갔을 때 본인 생각에는 뭐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뭐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마무리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그렇게 받으셨을 때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참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뭐 이런 칭찬을 받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뜻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하는 업무가 그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하다 보면 그 가해자로 몰리는 분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피해자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네. 그분이 이제 굉장히 큰 또 도움을 받아갖고 감사하게 이렇게 또 어떻게 연락도 하시고 뭐 그런 사례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연락이 굉장히 좀 들어오시는 분들 뿌듯하고 많아요. 뭐를 하시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봐도 막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굉장히 이제 어떤지 즐거움, 그 행복한 에너지가 굉장히 좀 넘치는 거니까. 네. 혹시 그 경찰관 분들하고는 어떻게 좀 유대 관계나 이런 건 좀 어떻게 괜찮나요? 뭐 저도 이제 지역에서 현대해상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조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좀 틀리시긴 한 것 같아요. 틀리시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 아무래도 좀 접수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색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1차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그 근무 조건이 아무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교통조사계라고 하는 이쪽에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인데 현장에서 사고 처리에 있어서 좀 매 건마다 이렇게 출동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경찰의 어떤 행정력의 공권력을 빌리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좀 충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잘 나오시는데 좀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출동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실이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좀 더 경찰이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보험사 쪽에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이 가피를 어느 정도는 대형 사고 빼놓고는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단체 내지는 어떤 업무 이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요즘 특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임한규, 이성기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장 전문가들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듯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 시스템은 사실상 신뢰성을 잃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고 판별에 대한 불만과 이의 제기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민원 접수 현황과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 폐해와 심각한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논의되고 제시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좋아요, 구독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